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경북 성주군 용안면 대복리 마을인데요. 여기는 성산이씨 새거지로 250여 년의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이 마을에서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건물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때 성주 목사로 추정된 이사룡 선생을 배양하는 문중서원인 옥천서원입니다. 본관이 성산인 이사룡 선생은 호가 괴정이고 무예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사룡 선생이 성주 목사로 추정된 이야기가 궁금하고 또 어떤 분인지 살펴보려고 이곳 옥천서원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사룡 선생은 성주군 작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문과에 뛰어났기 때문인지 선생도 어려서부터 체격이 건장하고 담력도 뛰어나 무예에 능했다고 합니다. 화포와 조총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던 이사룡 선생은 1637년에 하급 무관직인 사맹을 제수받았고 얼마 뒤 소대장격인 기총으로 전임되었다고 합니다. 인조 때인 1640년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려고 조선에 병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때 이사룡 선생은 포수로 청나라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와 함께 전투를 치르며 명나라 금주까지 들어갔는데요. 그때 명나라에는 조대수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사룡 선생이 전투를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 일본군을 함께 물리친 그 명나라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일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던 이사룡 선생은 차마 명나라에 총을 쏠 수가 없어 전투할 때 빈 총으로 싸웠습니다. 이를 본 동료들이 말렸지만 이사룡 선생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다면서 듣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을 청나라 군이 알게 되었고 끌려가서 고문받고 추궁도 당합니다. 하지만 청나라 장수에게 조금도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장병들이 입을 모아 용서해 달라고 했고 청나라 장수도 이를 받아들여 용서했는데요. 이사룡 선생은 웃으면서 스스로 죽고자 했고 그만 의롭게 죽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장수도 비록 선생을 죽이기는 했지만 높은 절이에 크게 감탄하며 놀랐다고 합니다. 이사룡 선생을 배양하는 사당은 숙종 18년인 1692년에 세웠는데요. 선생이 살던 월악면 인촌리 작촌에 이곳 선비들이 뜻을 모아 세웠습니다. 뒷날 선생의 죽음을 의롭게 여긴 정조 임금과 조정에서는 1793년 이사룡 선생을 성주 목사로 추정하고 정렬을 내려 그 의로운 뜻을 새겼습니다. 3년이 지난 1796년 충렬사라는 편액과 정려 그리고 정조 임금이 쓴 제문이 내려왔고 마을에 정려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충렬사는 옥천충렬사 또는 옥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오다가 고종 8년 서원회철령으로 철폐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에 고쳐 지으면서 직계 후손들이 사는 지금 바로 이 자리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옥천서원 건물로는 외산문을 지나 동제 서재가 있고 강당인 명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뒤쪽으로 내산문을 지나면 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강당 오른쪽에는 서원이 회철되고 다시 중근할 때까지 사당으로 쓰인 가묘가 있습니다. 강당은 앞면 5칸으로 호첨아이고 팔짝 지붕 건물입니다. 가운데 3칸을 대청으로 했고 양쪽에 온돌방을 1칸씩 두었습니다. 대청 위에는 충이제라는 편액을 걸었고 마루는 우물마루로 해놓았습니다. 강당 양쪽 옆에는 쪽마루를 놓았고 건물 뒤쪽으로 대청에도 똑같이 쪽마루를 두었네요. 양쪽에 있는 온돌방에는 여닫이 문으로 했고 방문 가운데에 육각형 모양으로 방문살이 있어 모양이 조금 남다릅니다. 서원 대문체는 소슬 대문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행랑방이 놓여 있습니다. 그 행랑 앞에는 쪽마루를 놓은 게 아주 눈에 띄네요. 보통 행랑에는 쪽마루 없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동제인데요. 동제 건물은 현덕제라는 현판을 걸었네요. 그리고 앞면이 3칸이고 옆면은 1칸 반짜리입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뒤쪽인데 여기 뜬장이 있네요. 이쪽으로다가 뜬 다락방을 갖다 만들어놨는데 다락방이 꽤 큰데요? 오, 좋습니다. 그 굴뚝을 이쪽으로 이렇게 낮게 이렇게 두었고 아궁이도 양쪽 방에 아궁이를 이렇게 두었네요. 하하. 동제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 앞에 건물이 서재죠. 서재 건물에는 양현제라고 써있네요. 양현제 편액을 걸었습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앞면이 3칸이고 옆면이 1칸 반짜리겠죠? 네, 맞습니다. 1칸 반짜리로 돼 있고 여기는 이쪽으로 아궁이를 이렇게 두었네요. 여기도 뒤 한번 볼까요? 혹시 여기도 뜬벽장이 있나요? 뜬벽장이 있을까? 여기는 뜬벽장이 없네요. 다락방이 없습니다. 여기는 굴뚝만 이렇게 2개가 있네요. 아까 저쪽에는 아궁이도 바깥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놨었는데 여기는 굴뚝만 이렇게 있고 아궁이는 저 앞쪽에 있네요.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도 소설대문입니다. 내산문입니다. 가볼까요? 사당에는 충렬사 편액을 걸었고 앞면 3칸 건물입니다. 겹쳐마 맞배 지붕이고요. 이곳 문에도 강당 온돌방처럼 문에 육각형 모양으로 문살을 했습니다. 보기에 아주 좋네요. 옥천서원이 중건되기 전에 사당으로 쓰던 가묘입니다. 충렬사 사당과 마찬가지로 앞면이 3칸이고 호첨아의 맞배 지붕입니다. 옆에 있는 충렬사 사당보다는 조금은 단출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네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요 담장에 이런 무늬가 좀 달라요. 남다릅니다. 옥천서원은 이렇게 사당과 가묘가 함께 있다는 점에서도 조선시대의 서원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살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서원에서 제향하는 이사룡 선생의 죽음으로 봐서도 조선 후기 숙명배청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옥천서원이 있는 대복리 마을에서 한 200m쯤 떨어진 곳인데요. 이 마을 들머리에 이사룡 선생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1900년 4월에 후손인 11세 손 이홍기 선생님께서 이사룡 선생의 저리를 기리고 그 뜻을 세우려고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산비탈에 층층이 단을 쌓고 그 위에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는 높이가 157cm이고 너비 51cm 그리고 두께는 20cm입니다. 신도비 아래 받침돌인 거북이는 그 모양이 또렷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조금 귀여운 모습이네요. 신도비 오른쪽에는 정려각이 보입니다. 마을 앞 길가에 성산이씨 새거지라는 표지석 뒤로 큰 바위 위 경사진 산비탈에 그대로 세웠습니다. 정려각을 이렇게 경사지게 세워놓아 무척 가파르게 보입니다. 홍살 위쪽에는 정묘조 정직 정려 전교사 증성주 목사 이사룡 지려라고 쓴 현판을 걸었습니다. 옥천서원을 나와서 이사룡 선생이 지낸 마을인 월항면 인촌리에 왔습니다. 처음 선생을 배양하던 사당이 있던 곳이고 또 유허비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가 성주 월항면에 있는 작촌마을입니다. 바로 이사룡 선생께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이 마을에다가 이렇게 옥천서당이라고 지어놓고 선생을 기리고 있는 그런 서당입니다. 또 서당 옆에는 보면 유허비가 있습니다. 옥천서당 앞에는 이사룡 선생 유허비가 있습니다. 비는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유허비는 몇 해 앞서 새로 세웠다고 합니다. 듬직하고 멋지게 유허비를 세웠고 비 앞쪽에는 대명충신 조선의사 성산이공 유허비라고 새겨놓았습니다. 옛 유허비는 돌을 반듯하게 다듬지 않아 선돌처럼 보입니다. 이 비에는 대명충신 조선의사 성산이공 지유허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옥천서원에서 배양하는 이사룡 선생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관직이 높지도 않았고 또 이름난 선비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 문서에서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급 무관으로서 조용히 의로움을 보여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의 요청으로 총을 들고 전쟁에 나섰지만 임진왜란에서 도움을 주던 명나라를 차마 공격하지 못하고 의리를 지키려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사룡 선생. 그 이야기에 담긴 뜻을 오늘날 우리 눈길로 마주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세월이 흘러 후대에까지 극진하게 우르르며 그분의 죽음을 기리는 이곳 옥천서원과 신도비, 정려각 등에서 오늘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